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 밸류입니다. 9월 21일 증시 전략 올려드립니다. 자, 미국 증시 다우지수는 0.22% 약보합으로 마감했고요. S&P 0.94, 나스닥은 1.53% 하락을 했습니다. 자, 장중에는 미국 증시 상승했었어요. 괜찮은 흐름을 가다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고 나서 급락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락이 나왔는데 다우지수는 0.22밖에 안 빠졌네요. 그것은 괜찮게 올랐었다는 얘기죠. 올랐던 자리에서 쭉 빠져서 이렇게 빠졌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빠진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 변화가 뭐가 있었느냐? 자, 예측 점도표. 자, 경기 흐름은 좋다는 거예요. 경기 흐름은 오히려 생각보다 더 좋아진다. 그건 앞을 미래를 봐서는 괜찮은 거죠. 그런데 점도표, 즉 금리 추이를 어떻게 하느냐. 자, 올해는 5.75까지, 그러니까 지금 9월 달에 금리 발표했고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두 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올린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도 시장에선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흘러갔는데 막판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2024년도에 5.75%까지 올라갔던 것을 2024년도 연말까지 4번을 내려서 보통 한 번 올릴 때 0.25%씩 움직이고 내릴 때도 그렇게 하니까 4번을 내리면 4.75까지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년에 내리면 2번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것을 반으로 줄였죠. 그것이 가장 컸습니다. 시장 하락을 만드는데 그것이 가장 컸다. 그리고 막판에 또 올해에도 올해든 내년에든 올해든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5.75까지 만들어 놨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해버렸어요. 그 점도표가 이렇게 4번에서 2024년도에 2번으로 바뀐 거,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런 말을 왜 할까 참. 자, 그럼 오늘 우리 증시 전략은 이렇게 하자. 다 각자마다 다 틀리겠지만 제가 생각한 것은 변함은 없습니다. 항상 저는 생각은 이렇게 했더라도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데, 어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계속 매수는 종목에 따라 틀리겠죠. 매수를 안 합니다 계속 외쳐대더라도 이 종목은 쌀 때 조금 사는 게 낫다. 그렇게 여전까지 저는 행동을 했는데, 그리고 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인 투자자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 한 2주 동안 매수 전혀 안 했는데 2, 3주 동안 안 했는데 미국 이제 금리 발표 끝나고 나서는 아니면 그 전에 무엇을 매수할까? 자, 내가 어떠한 종목을 1,000만 원어치 매수하고 싶다면은 어제 저 같으면은 20%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 예를 들어서요. 삼성전자 종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사고 싶다. 그러면 금리 발표 끝나고 사는 거보다 어제 먼저 20%, 즉 1,00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어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은 내일 만약에 떨어지면 더 싸게 왔으니까 내일 또 산다? 이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이제는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어제 MU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자. 그때 제가 또 어떻게 하자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뭐 제 말을 따라서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다 투자자들 마음이겠지만은 급할 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급할 건 없다. 자, 중요한 것은 점도표 이런 것까지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했는데 파월 의장이 그런 말까지 했네요. 그래서 중요한 건 늘 매파적인 발언을 했지만 생각보다 매파적인 발언을 좀 더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위기 안 좋게 끝났잖아요. 미국 증시가 막판에 쭉 3시 반 이후에 쭉 내려와서. 그래서 늘 이렇게 이제 이걸 봅니다. 이걸 보는데 빅스 지수가 좀 전에 엄청나게 올랐었단 말이야.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엄청나게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요 빅스 지수가 7.3까지 순간 올라갔단 말이에요. 빅스 지수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공포지수라 그러죠. 공포지수가 이렇게 밑에 있었어요.
시장 공부 지수는 괜찮았다는 얘기죠. 근데 장 때 양봉이 나왔죠. 자, 양봉이 나왔는데 요걸 보세요. 자, 3시 반에 3시에 금리 발표를 하고 3시 반에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거든요. 자,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오를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빅스 지수가 내려오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4시 가까이서부터 그러니까 막판에 파월 의장이 점도표 발표 이런 것도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좀 더 올릴 수 있다.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그 발언에 쭉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7시에 미국 선물 지수가 시작이 돼요. 현재 7시 10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아, 진짜 나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선물 지수에서는 빅스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렇죠. 변동성은 있겠지만 대개 분위기가 엄청 나쁘면은 정규 시장 끝나고 그 선물 시장에서도 빨간색이 크게 들어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볼 게 있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 다우지수 차트 두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보시면은 0.2 별로 안 빠졌네. 1분만 보면 그렇지만은 자, 분봉으로 보시면은 3시 반 이후에 이게 3시 아닙니까? 3시 반 이후에 쭉 내려왔다는 거죠. 그렇죠? 쭉 내려왔다는 거. 일봉을 보시면 이렇게 여기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다우지수 좋은 상승이 나왔었다는 얘기. 근데 거래량이 그렇게 안 타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쭉 내려올 때는 거래량이 너도 나도 야 팔자 이거 분위기 안 좋다 막 팔자 그렇게 사람들이 막 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이렇게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처럼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면은 걱정을 더 많이 하겠지만 그렇게 아주 큰 걱정은 하지 않는 흐름이 나왔다. 요것을 저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장중에 이렇게 상승을 했었어요. 그죠? 전일 종가가 여기니까 상승을 했었지만은 똑같이 그 파월 발언 3시 반 이후에 쭉 내려온 건데 거래량이 오히려 어제보다 덜 터졌어요. 나스닥은 오히려 거래량이 덜 터졌다. 요것이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종목은 굳이 보지 않겠습니다. 종목들도 다 상승했던 종목들이 쭉 내려와서 끝났으니까 굳이 보지 않겠고 선물 지수를 한 번 더 변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빅스 지수는 변화가 없고 자, 그래도 항상 선물 지수가 보합권이지만은 빨간색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오늘은 좀 파란색이죠. 빨간색이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렇다고 보합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뭐 정규 시장 이어서 걱정을 엄청나게 크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 분위기를 무엇을 보고 또 움직여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좋은 것은 오늘 하락이 조금 크게 나와서 쭉 올라와서 양봉으로 마감되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 미국 증시가 안 좋게 끝났으니 우리 증시도 하락이 좀 크게 나와서 크게 나온다고 해서 1% 넘게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0.7이라든지 0.6이라든지 그렇게 하락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움직이다가 횡보하다가 중국 증시 움직이는 거 보고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데 그렇게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죠. 가장 나쁜 건 또 뭡니까? 우리 이틀 동안 미국 증시 횡보할 때 우리는 이틀 동안 이렇게 빠졌으니 우리 증시도 이제 일단락 됐다. 금리 발표는 했으니 일단락 됐으니 내년은 내년이고 일단락 됐으니 보합권 시작해서 소폭 오르다 내리다 하면서 막판에 쭉 내려오는 흐름 이게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 흐름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오늘이 또 옵션 만기일이에요. 주 옵션. 선물 옵션 동시가 끝나고 첫 시작되는 주 옵션이라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주 옵션 포지션에 배팅을 많은 금액은 안 한 것 같아요. 보통 때보다는. 그게 왜 그러냐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끝나고 나서는 어제 설명해드렸죠. 사람으로 치면은 저 사람 성격 파악이 아직 안 됐어. 이 막판으로 갈수록 성격 파악이 다 쟀기 때문에 투자 금액을 많이 가거든요. 근데 투자 금액을 많이 가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외국인도. 그런데 제가 어제까지 보는 포지션은 2550과 40 내려오더라도 그 정도다. 더 쫙 내려가진 않는다. 요런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2540 밑으로 오늘 내려간다. 그러면은 옵션 만기 이르고 보고 미래를 본다는 건 앞으로 10월달을 본다는 거죠. 야, 앞으로 10월달 증시 되게 안 줄 것 같은데 아예 미리 그냥 오늘 팔아버리자. 그런 매도가 나올 수 있다. 한마디로 손절매 한다는 거죠. 손절매. 그렇죠? 만약에 오늘 2540 밑으로 쭉 내려간다. 반등도 없이 쭉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렇게 내다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증시 어떻게 대응을 하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해보고 팔 이유는 없다. 자, 앞으로 시장이 안 줄 것 같으면 손해보고라도 팔고 현금 비중을 늘려서 뭐 곧버스를 들어가든 뭐 하자 이런 뉘앙스를 제가 풍기겠지만 그거는 아니다. 일단 지켜보자. 전 말 그대로 어제 말했듯이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할 때까지 지금 현 상태에서 가만히 있겠습니다. 자, 어제 일부 들어갔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1000만원 이번에 들이던 꾹꾹 참다가 1000만원 들어갈 건데 그 중에 200만원만 들어갔단 말이야. 5분의 1만. 그렇죠? 나머지는 쭉 지켜볼 것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 1달러 됐기 때문에 어제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어제 상승 종목보다. 근데 우리 증시 내년 점도표는 점도표고 일단 이벤트는 끝났으니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이 어제보다 더 혹시라도 많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도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저 같은 경우는 한 10분이나 20분만 봐도 그게 파악이 딱 되니까 그 내용은 다들 뭐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신다면은 제 영상 밑에 댓글란 있죠? 댓글란에 보시면 실시간으로 시황 전략을 올려드리는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 거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 보여드리는 이들 종목을 보면서 오늘 시장도 시장 흐름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걸 파악을 할게요. 어느 정도 힌트를 드리자면 참고로 요 정도 가격이 되겠네요. 저희 무료로 좀 전에 알려드린 그 텔레그램 채널방에 오시면 무료로 두 종목을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두 종목 다 1차 매수 어제 그제 요거는 지난주에 들어갔습니다. 자, LG전자부터 이야기 해드릴게요. 102,000원에 매수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이 났었어요. 수익이 5% 정도 났었는데 요 며칠 장이 안 좋으니까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추가 매수는 급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그런데 갑자기 막 올라가. 추가 매수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주식 투자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은 1차 매수만 지켜보고 혹시라도 10만원 밑으로 내려가는지 그거 추이를 보면서 2차 매수는 나중에 계속 보면서 결정을 할 것이고 2차 매수는 급하게 들어가진 절대 않을 것이다. 오늘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2차 매수 훅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렇게 할 것이고 자 롯데 관광개발도 2차 매수는 오늘 들어간다 뭐 내일 들어간다 이런 결정을 하지 않겠어요. 좀 더 지켜보면서 가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1차 매수만 들어갔는데 갑자기 오늘 내일 여기까지 막 간다. 그러면 저는 17,000원 근처 가면 무조건 매도할 겁니다. 요번 들어간 거 많이 먹으려고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장 대응을 하는데 자 GKL, 호텔신라, 롯데 관광개발 이런 종목들 수급이 좋아요.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요번 주 계속 안 좋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데도 기관들이 얘네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야.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 흐름을 뭘 보고 파악하느냐? 지금까지 말한 토대로 파악을 하되 만약에 기관들이 얘네를 오늘 만약에 매도로 나왔어. 계속 매수에다가 매도로 나왔어. 그러면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도 오늘 금리 발표하고 파월 의장이 발언한 거를 좀 걱정하면서 매도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관이 매도하는 거는 오늘 장 끝나고 알 수 있고 그리고 저는 호가창을 계속 체결가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드릴 테니 실시간으로 그거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감 후에 얘네가 오늘도 순매수가 기관이 들어왔다. 그러면 뭐 시장 흐름이 얼마 전처럼 반도체도 올라가고 이런 흐름은 아니어도 그래도 돈이 도는 것은 어느 정도 도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도 또 봐야겠죠.
삼성전자는 일주일 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어떻게 움직이냐 그것이 가장 포인트지만은 만약에 오늘 금리 발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좋게 나왔지만은 미국 경기 흐름이 괜찮다. 오히려 경기 지수를 좀 더 상향했단 말이야. 연준에서. 그것은 자 간간히 나오는 미국 경기 침체 이런 것을 약간은 걱정을 덜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해서 삼성전자가 7만 전자가 또 회복이 되느냐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걸 보는 또 흐름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것을 보면서 오늘 하루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막판에 쭉 내려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고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자, 손해보고라도 팔고 현금 받으세요. 이런 멘트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천리안 도깨비 벨리였습니다.